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우리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올해는 좀 톡톡으로 호출 안 당하고 사건 사고 없이 잘 보내보자고 노파심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정말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아픈 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쓰여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당연히 명절에 더 아프고 더 힘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번 명절에 고향도 안 가고 집에서 주는 것만 먹고 누워서 자고 쉬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할 때는 안 아픈데 쉬고 놀면 아프단 말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휴가만 되면 알아눕는 직장인들이 계시죠. 학기 중에는 멀쩡하다가 방학만 되면 몸살이 난 학생들이 있고요. 살림하고 애들 살피며 고생하다가 꼭 어디 놀러 가려고만 하면 아픈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좀 그런 캐릭터거든요. 긴장해서 일을 하거나 한참 바쁘게 일거리가 몰아칠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버티다가 일을 끝내고 다 잘 마무리하고 나서 폭풍이 몰려오듯이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일체질이에요.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러 나가면 멀쩡해요.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일하러 나가야 될 팔자인가 봐요. 집에서 쉬는 게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런데 명쾌한 최 원장의 관점에서 이런 분들은 일체질이 아니라 알러지 체질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알러지 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러지가 계속 생기는 사람, 치료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알러지가 계속 재발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영상으로 올려놨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끝도 없이 일에 시달리는 완벽주의자 캐릭터라고 했었죠. 그런 완벽주의자 환자분들이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완벽주의자는 무슨요. 저는 그냥 일이 좋아서 하는 거죠. 저는 일을 사랑해요. 일할 때 행복해요. 그러시거든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분들만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과한 업무를 매일 반복하는 분들, 과로하면서도 그것이 매일 일상인 분들, 일할 때 자기 에너지를 한개 이상 끌어다 쓰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완벽주의자 분들입니다. 마치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일을 더 많이 더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일은 잘 마무리했는데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끌어다 쓴 돈을 갚을 일이 남았죠. 과로하고 피로하고 무리하던 당시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일을 잘 끝내고 나면 그제서야 탈진하고 알아눕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출해서 땡겨 쓰는 상황인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시간이 짧은 게 맞습니다. 곰이 쫓아옵니다. 도망을 가야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돼서 육상선수처럼 미친 듯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뛰나요? 하루 종일 뛸까요? 한 달 동안 내내 뛰겠습니까? 아니죠. 얼른 뛰어서 도망치든지 벌써 잡아먹혔든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당시에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뇌기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각종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평소에는 풀리지 않을 만한 문제가 확확 풀립니다. 원래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짧고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호르몬이 안정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신체 기능은 이 정도 패턴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우리 조상님들보다 평균적으로 오랜 시간을 긴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은 조상님들보다 더 평균 연령이 길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원래 짧은 시간 긴장할 때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긴장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까지도 분비가 되죠. 이렇게 평소보다 과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분비되는 상황이 평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게 스트레스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알러지가 생겼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게 재발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가 유지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코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통을 억제하고 병적인 염증을 예방해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나올 때는 몸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인류는 코티솔 호르몬을 흉내내서 약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같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이나 통증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면 아미노산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분의 에너지는 뇌로 공급돼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될 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솔 분비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티솔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사태가 반전됩니다. 풍선이 위축되고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코티솔은 화학적인 메신저인 인터루킨과 인터페론을 분비하는 백혈구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고 면역세포에 혼란이 생겨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시적으로는 면역계를 자극해서 단기적으로는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악화되는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만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코티졸 상황에서는 식욕이 증가하고 근육이 소실됩니다. 근육을 빼서 혈당을 올리니까요. 당연히 지방이 축적되게 되고 대부분 복부 비만이 됩니다. 코티솔은 부신에서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에서도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게다가 코티솔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기량작용을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남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오히려 에스트로겐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테스토스테론인데요. 근육, 인대, 뼈, 혈액의 생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남성은 피로감이 증가하고 성욕이 감퇴하며 복부 비만이 심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모래시계 체형에서 사과 체형으로 복부 비만이 심해지게 되고요. 상승한 코티졸 수치가 인슐린의 감수성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지방을 태워 소모시키려는 작용을 방해해서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게 되죠. 장기간 코티솔 농도가 높은 것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모든 종류의 모든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 스트레스의 정체가 바로 코티솔 호르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기억력, 집중력 장애, 여성의 경우 무월경, 난임, 불임, 조기 폐경 등 각종 질환과 연결되는 고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휴식할 때마다 아픈 분들, 이것이 나쁜 신호라는 것을 알아채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쉬는데 쉬어지지 않는 분들, 일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코티솔 호르몬의 일주기가 깨어진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상시간에 코티솔 호르몬 농도가 가장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떨어지다가 잠이 드는 밤에 코티솔 호르몬이 낮아지는 것이 코티솔 주기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코티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아침에 피곤해요. 그리고 점심 식후에 코티솔 호르몬이 최대치가 되면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모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밥 먹고 나서 졸립니다. 저녁이 되면서 코티솔 수치가 감소해야 하지만 감소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체가 휴식을 취하며 세포를 재생해야 하는데 그 흐름이 망가져서 인체의 회복력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하루 패턴이 흘러가는 분들은 정상적인 코티솔 주기가 망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코티솔 분비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야근이 손꼽히는데요. 우리는 쿠팡의 새벽 배송으로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그 이면에 과로하고 야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사회적 여파로 영향받는 것은 아닌지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노력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편히 쉴 수 없는 문화, 쉬고 싶어도 쉬어지지 않는 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 명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경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업무량을 조금만 줄여보면 어떨까 싶지만 회사에서 일을 계속 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릴렉스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들 하죠. 독서나 음악 등 취미를 즐기는 방법, 명상이나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짬을 내어 틈틈이 운동하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하루 5분씩 단전까지 호흡이 닿는 심호흡을 하거나 30분 정도 짧은 명상을 하면 적은 시간으로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상을 안 하고 폰을 보고 있죠. 이것은 릴렉스하는 방식이 아니고 뇌를 긴장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각종의 방식 중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있습니다. 뇌의 과부하를 줄여주고 긴장하는 방식으로만 신경계가 작동하는 것을 안정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브레인 믹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 글랜드 믹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복합체, 글랜둘라 믹스, 이 세 가지 바이엘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도록 작동하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것의 핵심이 커피였어요. 커피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니 릴렉스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두통과 근육통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런 중독증을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해결책이 용두사미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코티솔 이야기를 할 말이 많으니까 혹시나 부족하다면 다음 영상으로 약속을 해보고요. 우리가 항상 바쁘게 경쟁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릴렉스하며 충분히 휴식하며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휴식 잘 취하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